이봐, 장군님 보고 전에 복장 좀 정리해. 차가운 새벽 공기 속 단정한 제복 차림의 한 남자가 소리쳤다. 그의 앞에 서 있는 여군 대령은 아무 말 없이 미묘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잠시 후 상황실 문이 열리고 장내가 일제히 기립했다. 제7군 단장, 신현아 중장, 입장. 순간 그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바로 방금 자신이 복장 지적을 했던 그 여성이 쓰리스타 장군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왜 그녀는 그 미소를 지었을까?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과거가 숨겨져 있었을까? 대한민국군 역사상 가장 묵직한 충돌과 변화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양주 제7사단 작전참모부 건물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불이 들어옵니다. 그 불빛의 중심엔 언제나 이중호 중령이 있었습니다. 25해 사반세기를 군에 바친 그는 단 하루도 새벽 기상을 거른 적이 없었죠. 세면대 앞에 선 중호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차갑게 식은 물로 얼굴을 씻고 면도칼을 들어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합니다. 50을 앞둔 나이지만 여전히 반듯한 어깨선, 흔들림 없는 눈빛. 거울 속 그 남자에게 중호는 매일 아침 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장교라고 부를 수 있지. 그에게 군대란 흔들려선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규율과 명령, 그리고 질서.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었죠. 젊은 장교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중호는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군기가 빠졌어.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 작전참모부 복도를 걸을 때면 부하 장교들이 벽에 붙어 경례를 올렸습니다. 중호는 그들의 제복 상태, 군화 광택, 심지어 손톱 길이까지 놓치지 않았죠. 한 번은 김소령이 제복 단추 하나를 잘못 채운 채 보고하러 왔다가 호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소령, 단추 하나가 뭐 대수냐고 생각하십니까? 단추 하나가 무너지면 군기 전체가 흔들립니다. 김소령은 고개를 숙였지만 복도로 나가며 작게 한숨을 내쉬는 게 보였습니다. 중호는 그런 모습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옳은 일을 하는데 인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죠. 점심시간 장교식당에서 후배 대령들과 마주 앉았을 때였습니다. 박 대령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중호 형님, 요즘 젊은 장교들한테 좀 부드럽게 대해주시면 어떨까요? 시대가 많이 변했잖습니까? 중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박 대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부드럽게? 군대가 부드러우면 전쟁은 누가 치릅니까?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시대가 흐트러진 겁니다. 식탁 위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죠. 중호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말에 무게가 실렸다는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오후 4시 작전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중호는 늘 그렇듯 완벽하게 준비된 보고서를 펼쳐놓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참모장교들의 눈빛엔 생기가 없었죠.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 누구 하나 질문하거나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중호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연병장에선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죠. 정렬된 대오, 힘찬 구령 소리. 그 모습을 보며 중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군대지. 이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모습이야. 그날 저녁 퇴근길에 중호는 사단장실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대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죠. 새로 오시는 군단장님이 여장군이라는데 괜찮을까요? 글쎄요. 이런 큰 부대를 여자분이 지휘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주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장군이라니. 이 거대한 제7군단을 말입니다. 25회를 군에서 보냈지만 여군 장성과 직접 일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일하고 싶지도 않았죠. 전쟁터에서 감정이 통할까? 군대는 힘으로 움직이는 곳인데. 숙소로 돌아온 주모는 오랜만에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작은 상에 안주를 차려놓고 혼자 조용히 잔을 기울였죠. 창밖으론 부대 조명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장군이든 뭐든 원칙은 원칙이야. 내가 25해 동안 지켜온 이 군기를 누구도 흔들 순 없어. 하지만 그날 밤 주모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문득 10년 전 일이 떠올랐죠. 당시 자신이 교육시켰던 한 부사관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똑똑한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DMZ 인근 폭발사고였죠. 그때 내가 좀 더 신경 썼더라면. 주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죠. 내일 아침이면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고 거울 앞에 서서 같은 다짐을 되뇌어야 했습니다. 군인은 흔들리면 안 돼. 특히 장교는. 새벽 3시 주모는 결국 잠을 포기하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 있을 군단장 부임식 준비사항을 점검했죠. 완벽해야 했습니다. 여장군이든 누가 오든 제7사단 작전참모부는 흐트러짐 없이 제 역할을 해내야 했으니까요. 아침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주모는 다시 세면대 앞에 섰고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원칙대로 간다. 그게 내가 아는 유일한 길이니까. 군단장 부임식 당일 제7사단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주모는 새벽부터 나와 행사장 구석구석을 점검했죠. 의자 배치, 단상 높이, 심지어 마이크 위치까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김대위, 저 태극기 각도 다시 맞춰. 삐뚤어졌어. 예, 알겠습니다. 오전 9시 장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죠. 새 군단장을 맞이하는 자리니까요. 주모는 제복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여군 대령 한 명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복 왼쪽 어깨에 실이 삐져나와 있었고 약장 위치도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죠. 주모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 대령. 여군 장교가 걸음을 멈추고 주모를 바라봤습니다. 차분한 눈빛이었죠. 주모는 그녀의 제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뵙기 전에 복장 좀 정리하시오. 어깨에 실 나와 있고 약장도 삐뚤어졌소. 군기가 이게 뭡니까? 여군 대령은 잠시 자신의 제복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곤 고개를 들어 주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이상하게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예, 중령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곤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전실로 향했죠. 적어도 지적은 받아들일 줄 아는 장교로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부임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모두가 자리에 앉았죠. 주모는 앞줄에 앉아 단상을 바라봤습니다. 곧 새 군단장이 입장하겠죠. 모두 기립. 우렁찬 구령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모의 눈이 커졌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서는 사람은 방금 전 복도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여군 대령이었습니다. 아니, 대령이 아니었죠.
어깨에 별이 3개 달려 있었습니다. 제7군단장 신현아 중장입니다. 회장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중호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복장을 지적한 사람이 바로 군단장이었다니. 옆에 앉은 박 대령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중호 형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얗네요. 중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단상 위 현아 중장을 바라볼 뿐이었죠. 현아는 차분한 목소리로 부임사를 시작했습니다. 제7군단 장병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장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지휘관이 되고자 합니다. 군대는 명령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뢰와 존중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중호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신뢰, 존중? 군대에서 그런 게 통할까요?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여자 장군답게 감성적이군. 전쟁터에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인가. 부임식이 끝나고 첫 지휘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중호는 여전히 불편한 심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죠. 현아 중장이 상석에 앉아 참모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중호에게 머물렀습니다. 아, 이중호 중령님. 아까 복도에서 귀한 조언 주셨죠. 덕분에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장교들이 중호를 힐끗 쳐다봤죠. 중호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예, 장군님. 직책을 몰라 뵙고 실례했습니다. 현아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원칙을 중시하시는 모습 좋습니다. 다만 앞으론 사람을 먼저 보는 연습도 필요할 것 같네요. 중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본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현아는 이전 군단장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보고를 받을 때도 일방적으로 듣지 않았죠. 질문을 던지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작전 계획은 잘 짜여졌습니다만 실제 병사들이 이 훈련을 소화할 수 있을까요? 현장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참모 장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획은 완벽했지만 실제 현장 의견까지 수렴한 사람은 없었죠. 중호가 나섰습니다. 장군님, 계획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군은 명령으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병사들 의견을 일일이 묻다 보면 지휘 체계가 흔들립니다. 현아가 중호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무게가 담긴 시선이었죠. 중령님, 명령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지휘가 아닙니다. 장군님, 전쟁터에서 납득을 구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평시에 신뢰를 쌓아야 하는 겁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중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끓어올랐죠. 이건 군대가 아니야. 토론회도 아니고. 회의가 끝난 뒤 중호는 복도에서 김소령을 만났습니다.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령님, 새 장군님 스타일이 좀 다르시네요. 다르긴 뭐가 달라. 군대를 뭘로 보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도 병사들 입장에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중호는 김소령을 쏘아봤습니다. 소령,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나? 군기가 무너지면 끝이야. 감정 타령하다가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건데? 김소령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호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죠. 연병장에선 병사들이 여전히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호의 마음은 어지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중호는 숙소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펜이 떨렸죠. 25해 동안 믿어왔던 원칙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여자가 군단장이라니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야.
중호는 소주병을 꺼내 잔을 채웠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마실수록 답답함만 커졌죠. 창밖에선 초소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중호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 군대가 아니야. 신현아 중장이 부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군단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었죠. 젊은 장교들 사이에선 새 장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중호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작전 참모부에 긴급회의 소집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현하 중장이 직접 주재하는 작전 검토회의였죠. 중호는 준비해온 자료를 챙겨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완벽하게 작성된 보고서였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죠. 회의가 시작되자 중호가 먼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훈련 계획입니다. 기존 매뉴얼대로 진행하며 목표 달성률은 95% 이상으로 설정했습니다. 현아가 자료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중령님, 이 훈련에 참여하는 병사들 평균 복무 기간이 어떻게 되죠? 중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런 통계까지는 준비하지 않았죠. 그건 부대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럼 신병 비율은요? 이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할 수 있을까요? 매뉴얼대로 하면 됩니다. 장군님.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현아는 펜을 내려놓고 중호를 바라봤습니다. 날카롭지는 않지만 분명한 무언가를 전달하는 눈빛이었죠. 중령님, 매뉴얼은 기준입니다. 하지만 현장은 살아 움직입니다. 숫자만 보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중호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장군님, 군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정확한 계획과 실행, 그게 전부입니다. 그 정확한 계획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참모 장교들이 숨죽이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죠. 중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온 중호에게 박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너무 정면으로 부딪히시는 것 같은데. 뭐가 어때서? 내가 틀린 말 했나? 아니긴 한데 장군님이 보시기엔 좀 고지식해 보일 수도. 중호는 박 대령의 말을 끊었습니다. 고지식? 원칙을 지키는 게 고지식한 거야? 그럼 원칙 없이 군대를 운영하자는 건가? 박 대령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중호는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며칠 뒤 현하 중장은 파격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젊은 위관급 장교들과 함께하는 토론식 작전회의를 연 겁니다. 지휘관실이 아닌 회의실 원탁에 둘러앉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죠. 중호도 참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간 중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상하 구분 없이 둥글게 앉아있는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죠. 현아가 중호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중령님도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계급 내려놓고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중호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계급을 내려놓는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회의가 시작되자 젊은 장교들이 하나둘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훈련 강도가 너무 높아서 병사들이 따라오기 힘들어합니다. 상급부대 보고를 위한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것 같습니다. 병사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서류 작업에 쫓기거든요. 중호는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들을 하는 겁니까? 힘들다고 훈련을 줄입니까? 전쟁터에서도 힘들다고 쉬자고 할 겁니까?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젊은 장교들이 움츠러들었죠. 현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중령님,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평시 훈련이 전시와 같을 순 없죠. 똑같아야 합니다. 평소처럼 전시를 치르고 전시처럼 평소를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병사들이 지치면요? 군인은 지쳐도 버텨야 합니다. 중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아는 고요히 그를 바라봤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현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중령님, 군인도 사람입니다. 버티는 것과 무너지는 것 사이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군기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신뢰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중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하고는 회의실을 나왔죠. 복도에 나온 중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중호는 연병장을 걸었습니다. 병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땀 흘리며 구보하는 그들의 얼굴이 유난히 어려 보였습니다. 20도 안 된 나이에 총을 메고 뛰는 아이들. 나도 저 나이엔 저랬지. 중호는 문득 자신의 이등병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80년대 초반 군대는 지금보다 훨씬 거칠었죠. 맞고 굶고 얼어도 참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버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까요? 저녁 무렵 작전 참모부에 현아 중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참모들이 깜짝 놀라 일어섰죠. 현아는 중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령님, 잠깐 시간 있으십니까? 중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장군님. 현아는 의자를 권하며 자신도 앉았습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대화를 하려는 모습이었죠. 아까는 제가 너무 강하게 나간 것 같습니다. 중령님 경험과 신념을 존중합니다. 중호는 당황했습니다. 장군이 먼저 사과하다니. 아닙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아니에요. 중령님은 옳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만 시대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도 함께 봐주셨으면 합니다. 중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중령님처럼 생각했습니다. 군대는 명령이고 복종이고 희생이라고요. 그런데 현아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무언가 떠올리는 듯 했죠. 사람을 잃고 나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더군요. 중호는 현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습니다. 중호는 묻고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현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중령님.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군기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아가 나간 뒤 중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해가 지고 있었죠. 어둠이 내리는 연병장을 바라보며 중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건가? 이틀 뒤 월요일 아침 중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주말 내내 현아 중장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사람을 잃고 나니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그 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전 회의에서 폭탄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현아 중장이 직접 발표했죠. 작전 참모부 조직을 전면 재편하겠습니다. 효율성과 소통을 동시에 높이는 구조로 바꿀 겁니다. 중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작전 참모부는 그가 10년 넘게 키워온 조직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직접 교육시키고 원칙을 가르쳤죠. 이제 와서 재편이라니. 장군님, 현재 조직은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아가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숫자상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셨습니까? 주모는 침묵했습니다. 만족도? 그런 걸 조사했다는 것부터 몰랐죠. 현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참모부 장교들의 사기가 바닥입니다. 과도한 업무와 수직적 소통 구조 때문이죠. 군대는 원래 수직적입니다. 하지만 그게 소통을 막아선 안 됩니다. 주모는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조직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부하들은 제 자식 같은 사람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아는 잠시 주모를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중령님.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놓아줄 수 없죠. 하지만 그들도 성장해야 합니다. 놓아주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중령님이 그들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붙잡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 말에 주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붙잡는다? 내가? 회의가 끝난 뒤 주모는 복도에서 김소령을 마주쳤습니다.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령님, 조직 재편 말씀 사실입니까? 그런 것 같네. 사실 저희도 좀 숨통이 트였으면 했습니다. 주모는 김소령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나? 김소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참모부 분위기가 너무 경직돼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일할 수가 없어요. 주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키워온 부하들조차 자신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날 오후 주모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지난 10년을 돌아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습니까? 부하들의 보고서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교육시키고 때론 호통도 쳤죠. 모두 그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장교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붙잡는 거였단 말입니까?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였죠. 주모는 문득 1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갓 임관한 소위 시절 선임 대대장이 했던 말. 중호, 좋은 지휘관은 부하를 키워서 보내는 사람이야. 평생 옆에 두려는 건 욕심이지. 당시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이 가슴에 꽂혔죠. 나는 그들을 키운 게 아니라 붙잡고 있었던 걸까요? 일주일 뒤 조직 재편안이 확정됐습니다. 작전 참모부는 팀제로 전환되고 소통 창구가 다양화됐죠. 주모의 권한은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는 재편안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5해 만에 이렇게 되는군. 그날 저녁 참모부 송별회가 있었습니다. 조직이 바뀌면서 몇몇 장교가 다른 부서로 전출되는 자리였죠. 주모도 형식상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불편했습니다. 젊은 장교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웃었지만 주모에게만큼은 어색하게 굴었죠. 박 대령이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형님,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다들 형님을 존경합니다. 다만 방식이 조금 달랐을 뿐이죠. 방식이 다르다. 그래, 내 방식이 틀렸나 보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주모는 소주잔을 비우며 말을 끊었습니다. 됐네. 알아들었어. 송별회가 끝나고 주모는 혼자 부대를 걸었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젖어가는 제복도 신경 쓰지 않았죠. 연병장을 지나 막사 앞을 지나쳤습니다. 불 꺼진 막사 창문 너머로 병사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잠들던 시절이 있었는데. 주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득 군단장실 쪽 불빛이 보였죠. 이 밤에 누가 있을까 싶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보니 현아 중장이 혼자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죠. 그녀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강인한 군단장의 모습이 아니라
무언가를 짊어진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모는 문을 두드릴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발걸음을 돌렸죠. 숙소로 돌아온 주모는 젖은 옷을 벗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50을 눈앞에 둔 남자의 얼굴, 주름이 깊어진 이마, 허연 머리카락. 나는 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그날 밤 주모는 오랜만에 편지를 썼습니다.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결혼한 지 25년 늘 바빠서 제대로 마음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에게도 좋은 남편이었을까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요즘 모든 게 흔들립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틀렸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죠. 창밖으론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주모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모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25해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세면대 앞에 섰을 때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장교라고 부를 수 있지. 늘 하던 말을 중얼거렸지만 이번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길이었을까요? 출근길 초소를 지나며 보초병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주모는 답례하며 그 젊은 병사의 얼굴을 봤습니다. 20살 남짓한 나이, 아직 앳된 얼굴. 주모는 문득 그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나? 병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정말? 예. 사실 조금 힘들긴 합니다. 주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걸어갔죠. 병사의 솔직한 대답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군대. 그게 가능할까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책상 위에 한 통의 공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모는 천천히 그 공문을 펼쳤습니다. 내용을 읽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죠. 보직 재조정 통보. 보직 재조정 통보서를 든 주모의 손이 떨렸습니다. 작전 참모 보직 해임. 후임 업무 인수인계 후 대기 발령. 25해 군생활 중 처음 겪는 일이었죠. 주모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대령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죠. 중령님 들으셨습니까? 주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령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아까 통보받았습니다. 김대위 훈련사고 건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주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대위. 일주일 전 야간 훈련 중 부상을 당한 젊은 장교였습니다. 주모 휘하에서 가장 성실하게 일하던 청년이었죠. 그날 밤 사고 보고가 늦어지면서 상급 부대까지 문제가 커졌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보고 체계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중령님 혼자 책임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휘관은 모든 책임을 지는 자리야. 내가 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나? 그날 오후 주모는 병원에 입원 중인 김대위를 찾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김대위는 왼쪽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주모가 들어서자 김대위가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중령님, 아니 누워있어. 다칠라. 주모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대위의 얼굴엔 죄책감이 가득했죠. 죄송합니다, 중령님.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미안하네. 자네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 김대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령님은 항상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겁니다. 주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창 너머로 가을 하늘이 보였죠.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김대위, 군대가 힘들지? 김대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호 중령이 그런 질문을 하다니. 잠시 망설이던 김대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예, 힘듭니다. 하지만 견딜만 합니다. 왜 견디나? 그게 제 임무니까요. 중호는 김대위를 바라봤습니다. 28배 젊은 장교. 자신의 젊은 시절과 닮아 있었죠. 중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대위, 견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네. 나도 이제야 그걸 배우고 있어. 김대위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이였습니다. 중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자리에서 일어나며 김대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빨리 회복하게. 자네 같은 장교가 필요해. 병원을 나온 중호는 부대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평일 오후 공원엔 사람이 많지 않았죠. 벤치에 앉아 멍하니 연못을 바라봤습니다. 오리 2마리가 물 위를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 위해 달려왔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였죠. 여보, 저녁에 집에 올 수 있어요? 중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업무를 핑계로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그래, 일찍 갈게. 정말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가족들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전화를 끊은 중호는 오랜만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딸아이가 좋아하는 케이크와 아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샀죠. 계산대에서 봉투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이런 걸 언제 마지막으로 해봤을까? 가족을 위해 뭔가를 사고 일찍 퇴근하고 군인으로서의 삶은 충실했지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삶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중호는 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저녁 냄새가 풍겼죠. 아내가 깜짝 놀라며 나왔습니다. 어머, 진짜 일찍 왔네. 거실에선 대학생인 딸과 고등학생인 아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중호를 보자 둘 다 어색한 표정을 지었죠. 아빠가 이 시간에 집에 온 게 낯선 모양이었습니다. 아빠가 사온 거 있어. 같이 먹자. 저녁 식사 시간,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평소 대화가 없던 가족이었죠. 중호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학교 어때? 딸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아, 그냥 비슷해요. 공부는? 아빠, 갑자기 왜 그러세요? 중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이상한 일이 되어버린 걸까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와 무슨 대화를 나눠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밤 10시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 중호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웬일로 이렇게 일찍 오고. 중호는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보직 해임됐어.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작전 참모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어. 대기발령이야.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죠. 힘들었겠네요. 중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비난도 위로도 아닌 담담한 말투였습니다. 당신은 화가 안 나? 화요? 왜요? 내가 실패했잖아.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평생 실패한 적 없어요.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만 했죠. 그게 잘못인가? 잘못이 아니라 외로운 거예요. 중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가슴에 꽂혔죠. 외롭다. 맞습니다. 평생 혼자 달려왔습니다. 원칙을 지키며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며 그날 밤
중호는 오랜만에 아내 옆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호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인수인계를 위해서였죠. 사무실엔 이미 후임 참모가 와 있었습니다. 젊고 패기 있어 보이는 소령이었습니다. 이중호 중령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최민준 소령입니다. 배우겠습니다. 인수인계는 3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중호는 자신이 1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것을 최 소령에게 넘겨줬죠. 서류, 매뉴얼, 노하우. 하나하나 설명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마지막 날 중호는 사무실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서랍 속 사진들, 표창장들, 오래된 펜들 모두 상자에 담았죠. 그때 문이 열리며 현아 중장이 들어섰습니다. 중호는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장군님, 현아는 중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다른 방식도 배워보실 때입니다. 중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아는 떠나려다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중령님, 사람을 지휘하는 건 명령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언젠가 이해하실 날이 올 겁니다. 대기발령 일주일째, 중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루틴이 무너진 삶은 허전했죠. 세면대 앞에 서서도 거울 속 자신에게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확신이 흔들렸으니까요. 중호는 면도를 마치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산책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죠. 부대 근처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시간을 보낼 곳이 필요했습니다. 2층 군사 자료실로 올라가 책장 사이를 걸었죠. 각종 작전 매뉴얼, 전사 자료들, 평생 익숙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한 권을 꺼내 읽다가 문득 다른 서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군 인사관리, 리더십 이론. 그쪽 책들은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었죠. 중호는 그중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현대군 조직의 리더십 변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책을 펼치자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령형 리더십에서 참여형 리더십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요구다. 중호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참여형 리더십. 현아 중장이 말하던 그것이었습니다. 중호는 책을 빌려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작전 관련 서적만 읽었는데 이런 책은 처음이었죠. 읽으면 읽을수록 불편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방식이 구시대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깨달았죠. 이건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사람이 변했고 군대도 변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후 늦게 중호는 다시 부대로 향했습니다. 공식적인 업무는 없었지만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생겼죠. 기록 보관소였습니다. 그곳엔 부대의 모든 역사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기록 보관소 담당 병장이 중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령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10년 전 사고 기록 좀 찾아보려고. DMZ 인근 폭발사고 말이야. 병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먼지 쌓인 파일 박스를 들고 나왔죠. 중호는 조용한 열람실로 가서 파일을 펼쳤습니다. 2015년 3월 DMZ 철책선 인근 폭발사고. 사망자 2명, 부상자 5명. 보고서를 넘기며 중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망자 명단에 낯익은 이름이 있었죠. 하사 정태윤. 중호가 직접 교육시킨 부사관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밝은 청년이었죠. 당시 24살이었습니다. 주모는 그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얼굴. 태윤이 보고서를 계속 넘겼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 책임자 문책, 그리고 결재란에서 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사고 수습을 지휘했던 중대장, 신현아 대위. 주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현아 중장이 그 사고 현장에 있었다니. 보고서를 더 읽어나갔습니다. 당시 신현아 대위는 책임을 통감하며 잦은 징계를 요청했다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상급 부대에선 불가항력적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신현아 대위가 작성한 의견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주모는 천천히 그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명령만 내렸습니다. 부하들의 상태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지휘관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명령보다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모는 의견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현아 중장이 그렇게 사람을 강조했는지, 왜 소통과 신뢰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녀도 자신처럼 명령과 원칙만 믿던 장교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잃고 나서 바뀐 겁니다. 아픔을 통해 배운 거였죠. 주모는 정태윤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태윤아, 미안하다. 선임이 자네를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현아 중장이었습니다. 그녀도 기록 보관소에 들른 모양이었죠. 주모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장군님. 현아는 주모가 펼쳐놓은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죠. 그 사건을 보고 계셨군요. 예. 정태윤 하사, 제가 교육시킨 부하였습니다. 현아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모도 마주 앉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죠. 알겠습니다. 이제야 장군님 말씀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현아는 주모를 바라봤습니다. 중령님, 저도 당신처럼 원칙만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잃으니 그게 전부가 아니더군요. 주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배운다는 건 좋은 겁니다. 저도 아직 배우고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상처를 들여다보며. 그러다 현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령님, 곧 국방부 합동훈련이 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작전 총괄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주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저를요? 보직 해임된 사람을. 당신만큼 현장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새로운 방식도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주모는 망설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실패할까봐, 또다시 무너질까봐. 하지만 현아의 눈빛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현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령님.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도하는 겁니다. 그날 저녁 주모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꽃가게에 들렀죠. 아내를 위한 꽃다발을 샀습니다. 결혼기념일도 아닌데 꽃을 사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놀라며 달려왔죠.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냥 고마워서. 뭐가요? 평생 옆에 있어줘서. 외로운 남자 옆에서 참고 살아줘서.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꽃다발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말없이 주모를 바라봤죠.
그날 밤 식탁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딸과 아들도 아빠의 변화를 느꼈는지 조금씩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요즘 왜 이래요? 좋은 일 있어요? 주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늦었지만 좋은 걸 배우고 있어서 그래. 밤 11시 주모는 서재에 앉아 합동훈련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명령만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훈련. 주모는 펜을 들고 천천히 계획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론 달이 밝았습니다. 주모는 문득 정태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태윤아, 이번엔 제대로 해볼게. 선임이 늦게 배웠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게. 국방부 합동훈련 2주 전 주모는 훈련장을 직접 답사했습니다. 과거엔 지도만 보고 계획을 짰지만 이번엔 달랐죠. 현장을 걸으며 병사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비탈길을 완전 군장 메고 오르려면 얼마나 힘들까? 저 협소한 통로에서 부대가 움직이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참모들과의 회의도 달라졌습니다. 주모는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이 구간이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젊은 참모들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목소리가 커졌죠. 자신들의 말을 경청하는 주모의 모습에 용기를 얻은 겁니다. 중령님, 사실 야간 기동 구간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지형이 험하고 조명이 부족합니다. 사고 위험이 큽니다. 주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해야 한다고 했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럼 조명 장비를 보강하고 사전 답사 시간을 늘립시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참모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이중호 중령이 안전을 먼저 말하다니. 회의가 끝난 뒤 최소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중령님,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그런가? 예. 예전엔 좀 무서우셨는데 이젠 같이 일하고 싶은 분 같습니다. 주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늦게 배웠지. 사람을 보는 법을. 훈련 일주일 전 현아 중장이 작전본부를 찾았습니다. 주모의 브리핑을 들으러 온 거였죠. 주모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협력입니다. 각 부대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되 현장 판단권을 부여합니다. 현아가 물었습니다. 현장 판단권이요? 예. 상황이 급변할 때 일일이 보고하고 지시받으면 늦습니다. 현장 지휘관에게 권한을 주고 신뢰하는 겁니다. 현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신뢰 말이죠. 잘 선택하셨습니다. 훈련 당일 새벽 5시 각 부대가 집결했습니다. 주모는 통제소에서 전체 상황을 지켜봤죠. 모니터 화면엔 실시간으로 부대 이동 상황이 표시됐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고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통신망에 이상이 생겼죠. 제3기동대와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작전 상황실이 긴장했습니다. 중령님, 통신 복구까지 30분 예상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모는 즉시 훈련을 중단했을 겁니다. 통제 불능 상태는 용납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3기동대장에게 현장 판단권을 부여했습니다. 믿고 기다립시다. 참모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주모를 봤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주모도 사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신뢰하기로 했죠. 사람을 믿는다는 것. 그게 현아 중장이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30분 뒤 통신이 복구됐습니다. 제3기동대장의 보고가 들어왔죠. 작전 총괄 제3기동대입니다. 통신 두절 중 독자 판단으로 대체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목표 지점 도달 완료.
작전 상황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중우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제3기동대. 훌륭한 판단이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1보병대대가 예상보다 지형 통과가 지연되고 있었죠. 병사들이 지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참모가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중령님, 제1대대가 계획보다 40분 지연됐습니다. 독려해야 할까요? 중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독려? 아니, 그건 옛날 방식이었죠. 그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제1대대장에게 연결해 주십시오. 제1대대장입니다. 대대장, 무리하지 마십시오. 병사들 상태를 보고 속도 조절하십시오. 안전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계획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사람이 계획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곤 대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감사합니다. 작전 총괄. 안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오전 11시 훈련은 예정보다 1시간 늦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죠. 모든 부대가 무사히 임무를 완료했습니다. 훈련 종료 후 강평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참모총장이 직접 참석했죠. 참모총장은 중호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중호 중령, 훌륭했습니다. 특히 현장 판단권 부여와 안전 우선 원칙,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이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 명령도 중요하지만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중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죠. 현아 중장이 멀리서 중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령님 축하합니다. 장군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중령님 스스로 배우신 겁니다. 강평이 끝나고 병사들이 복귀 준비를 했습니다. 중호는 훈련장을 천천히 걸었죠. 병사들이 지친 얼굴로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중호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들 수고했네. 병사들이 깜짝 놀라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중호가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있어.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야.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령님, 오늘 훈련 좋았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호는 그 병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자네들이 잘해줘서 가능했어. 저녁 무렵 장교들과 간단한 회식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죠. 중호도 오랜만에 편안하게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박 대령이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좋은 방향으로요. 그런가? 예. 이제야 형님이 진짜 군인 같아요. 중호는 웃었습니다. 진짜 군인이라. 그게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회식이 끝나고 중호는 혼자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였죠. 문득 정태윤이 떠올랐습니다. 태윤아, 봤니? 선임이 이제 제대로 하고 있어. 늦었지만 배웠어. 사람을 보는 법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훈련 잘 끝났어요? 응. 무사히 끝났어. 다행이네요. 언제 들어와요? 내일 저녁엔 갈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어요. 조심해서 와요. 전화를 끊고 중호는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이 떠올랐죠. 그 달을 보며 중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시작입니다. 진짜 군인으로서의 삶. 명령이 아닌 신뢰로, 원칙이 아닌 사람으로. 중호는 천천히 숙소로 향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합동훈련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중호는 저녁 준비에 들어갔죠.
30살에 시작한 군생활, 55세 마무리하는 25해의 여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중호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세면대 앞에 선 중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허연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죠. 더 이상 경직되지 않은 부드러워진 눈빛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제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는 중령 계급장. 중호는 천천히 단추를 채우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등병 시절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부대에 도착하자 참모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중호는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소령, 자네 덕분에 많이 배웠네. 고마워. 아닙니다, 중령님. 저야말로 배웠습니다. 최소령, 앞으로 작전 참모부 잘 이끌게. 자네라면 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오랜 전후였죠. 박 대령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형님, 정말 가시는군요. 그래야지. 언제까지 여기 있겠나? 형님 없으면 섭섭할 것 같은데요. 중호는 박 대령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이제 중심을 잡아줘야지. 부탁하네. 오전 10시 저녁식이 시작됐습니다. 단상 위에 선 중호는 모인 사람들을 바라봤죠. 동기들, 후배들, 그리고 현하 중장도 참석했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중호가 마지막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중호 중령입니다. 25해 군생활을 마무리합니다. 돌아보니 참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원칙만 고집하며 사람을 보지 못했죠. 하지만 늦게나마 배웠습니다. 중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죠. 군은 명령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뢰로 움직입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군대, 그게 진짜 강한 군대입니다. 후배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보다 더 나은 군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중호는 경례를 올렸죠. 그리고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현하 중장이 중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령님. 아니, 이제 민간인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장군님. 장군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변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스스로 배우신 겁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현아는 중호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작은 선물입니다. 나중에 여세요. 저녁식이 끝나고 중호는 마지막으로 부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연병장, 막사, 작전 참모부 건물. 25회를 보낸 공간들이었죠.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습니다. 막사 앞을 지날 때 한 병사가 중호를 불렀습니다. 중령님, 저녁 축하드립니다. 중호는 그 병사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네. 열심히 복무하게. 예. 중령님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라는 거요. 중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전해졌다는 게 뿌듯했죠. 정문을 나서며 중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7사단 작전 참모부 건물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자리가 아니었죠. 안녕, 그리고 고마워. 집으로 돌아온 중호를 가족들이 반겼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식탁엔 중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죠. 딸과 아들도 일찍 집에 왔습니다. 아빠, 저녁 축하해요. 고맙다, 수진아. 아빠,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아들의 질문에 중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천천히 생각해봐야지. 일단은 쉬고 싶구나. 저녁 식사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모여 웃고 떠들었죠.
주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밤 10시 주모는 서재에 혼자 앉았습니다. 현아 중장이 준 상자를 꺼냈죠. 열어보니 액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액자 속엔 사진과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진은 10년 전 DMZ 사고 당시 순직한 정태윤 하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밝게 웃는 얼굴. 주모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죠. 편지를 펼쳤습니다. 현아의 글씨였습니다. 이중호 중령님께 우리는 모두 실수하며 배웁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는 용기입니다. 중령님은 그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태윤이도 분명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새로운 인생도 응원합니다. 신현아 올림. 주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주모는 액자를 책상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태윤에게 말했습니다. 태윤아, 선임이 늦게 배웠다. 하지만 이제라도 배워서 다행이야. 고맙다. 자네 덕분에 깨달았어. 며칠 뒤 주모는 양주 근처 예비역 회관을 찾았습니다. 전역 장교들이 모여 후배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었죠. 주모는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젊은 장교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죠.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휘관이란 뭘까요? 한 소위가 손을 들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지휘관, 그게 진짜 좋은 지휘관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중이가 주모에게 다가왔습니다. 중령님, 오늘 말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그런 지휘관이 되고 싶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자네라면 충분히.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현아 중장이 예비역 회관을 찾았습니다. 주모는 깜짝 놀랐죠. 장군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나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둘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론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죠. 현아가 말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좋습니다. 바쁘진 않지만 보람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중령님, 강의 소문 들었습니다. 젊은 장교들이 많이 배운다고 하더군요. 과찬입니다. 제가 배운 걸 나누는 것뿐입니다. 현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령님, 그날 제가 일부러 복장을 흐트러뜨렸던 거 아시죠? 주모는 눈이 커졌습니다. 예. 중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역시나 복장을 지적하시더군요. 주모는 웃음이 났습니다. 장군님다운 방법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덕분에 중령님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을 이야기했죠. 현아는 여전히 군단을 이끌며 변화를 만들고 있었고, 주모는 후배들을 키우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현아가 말했습니다. 중령님, 아니, 이제 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편하게 주모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그럼 저도 현아라고 불러주세요. 계급 떠나서요. 주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어지는 현아의 뒷모습을 보며 주모는 생각했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이구나. 내 인생을 바꿔준 사람. 겨울이 왔습니다. 예비역 회관 앞 국기 개양대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주모는 그 깃발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군은 사람으로 완성된다. 현아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제 주모도 그 말을 이해했죠. 명령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군대를 만드는 겁니다. 신뢰하고 존중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 주모는 회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젊은 장교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들에게 전해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실수하며 배운 것들, 늦게 깨달은 것들. 강의실 문을 열자 환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주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신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군대도 사람도 결국 신뢰로 움직입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세상을 덮어갔죠. 주모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내 인생에도 이 땅에도. 그리고 나는 늦게나마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걸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정태윤에게, 현아에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빚진 것을 갚으며. 주모는 책상 위 정태윤 사진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했죠. 고맙다, 친구들아. 너희 덕분에 나는 비로소 사람이 됐어.